네. 자, 특강 마무리, 특강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강 제목은요. 우리는 왜 그렇게 변화되기 싫어할까? 왜 이리 자기 개발하기 싫어할까? 왜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개발시키는데 이렇게 게으를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서 좀 특강을 시작하고 싶은데, 저는, 어,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일주일 동안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단식 입원인데요. 그때 제가 막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오른쪽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굴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소장에 염증 고름집 5cm가 있었던 거예요. 고름집이.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고름집이 있다. 그래서 소장을 잘라내야 된다. 소장 절반 이상을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이건 천척백법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잘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건 이제 크론병의 질환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죽을 때까지 먹는 약이 엄청나게 독한 약이었고요. 윤종신이 걸린대. 그다음에 어 70%에서 80% 내지 재수술이에요. 제 소장을 다시 계속 절단하는 사람들이 70% 내지 80% 가까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불행한 병이죠. 불치병이죠. 그래서 야, 이건 무슨 일인가 하도 그렇게 일을 겪으면서 뭘 감각했냐면 죽음을 감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상실, 그렇죠? 기회 박탈.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고 모두 있던 것들이 스탑되는 경험인데, 제가 이제 먹는 것부터 해서 물 마시는 것까지 다 스탑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단절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저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지위, 뭐 어떤 것들도 다 순차적으로 날아갈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감각이 엄청나게 제가 충격을 먹고, 어, 회복하는 과정, 지금은 다 완치가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적적으로 만난 그 한의원 선생 난치 전문 한의원 박사님을 만나서 2년간의 훈련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게 수치가 정상화되고 다 염증 없어지고 모든 이제 제가 건강할 수 있는 법까지 제 미래의 건강까지 하는 법을 이제 박사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제가 더 많이 건강해졌는데 예전에는 그 죽음을 감각을 못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의 자기 개발과 어떤 우리의 미래를 왜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상황에 휘둘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그러다가 결국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많이 관심 갖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첫 번째 죽음이 감각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모르며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유한하다는 존재를 우리의 시간의 유한성을 잘 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최근에 여러분께서는 남은 수명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남은 수면을 이번 특강을 준비하면서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평균 남자 85세 정도 소천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이제 나이가 나오나요? 47년. 네, 47년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어떻게 했냐면 일수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7,155일 남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24시간으로 하니까 40만 1,120시간 남았는데 이게 지금 2일 동안 지난 거니까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번 달 만약에 한 달 10월 달 지나가면 한 세 달 지나가면 아니네요. 한 다섯 달 지나가면 이제 17,000에서 16,000대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수치화 시켜가니까 시간의 유한성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남은 수명이 이렇게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정신이 차려지면서 아, 내가 진짜 모르는 살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분명히 끝이 올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날아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감각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그 짧은 시간 가운데 폭발력 있게 잠재성을 확 끄집어내는 거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잠재성도 사실 우리가 감각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삶이 유한하다는 생각이 많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미래가 지금 감각되지 않아서 어, 나를 변화시키는데 용기를 내거나 도전하는 데 좀 미미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미래. 그러니까 긍정적 퓨처 셀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 퓨처 셀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그대로 살아가면 부정적 퓨처 셀프를 만날 확률이 100%인 사람이 있어요. 지금처럼 공부 안 하고, 지금처럼 책 안 읽고, 지금처럼 나 성찰 안 하고, 지금처럼 인간관계도 내가 돌아보지 않고, 어떤 이런 경우가 계속 악순환이 되면 미래에 만날 나는 부정적인 나죠. 그런데 지금 다이어리 쓰고 열심히 내가 기록하고 나 성찰하고 메타인지 높이고 그다음에 독서도 열심히 해 나가면서 이타성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모여져서 미래의 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미래의 나, 희망적인 나를 감각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록 자체가 없어요. 생각으로는 잘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액체와 같아서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기록은 명시화시키면 그때부터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록이라는 것을 나의 긍정적 미래, 밝은 미래를 한 땀 하나씩 잡아가는 아주 소중한 그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미래가 지금 감각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밝은 그 미래, 구체적이지 않으면 현재를 근시안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시안적인 욕구, 근시안적인 상황, 그걸 해소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쇼츠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지금 당장의 피곤함과 이런 것들을 좀 고통에서 잊혀지기 위해서 근시안적인 선택을 내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 뇌가 그렇게 세팅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정 습관에 함몰돼서 그렇습니다. 무의식적 습관이 있고 의식적 습관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무의식적 습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거, 양치질하는 거, 모든 것들이 보십시오. 다 자동 패턴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크게 생각 안 해도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 습관에 대해서 잘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다고 여겨져요, 차라리. 그러니까 차라리가 아니라 좋다고 여겨져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습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무의식적 습관을 의식 습관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게 기록의 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습관에 대한 칸이 있죠. 굿 헤빗, 배드 헤빗. 그게 한 달 전에 나의 습관을 보는 성찰 칸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한 달, 내가 새로운 달의 습관을 뭘 만들어줄지를 습관 4개의 칸이 있죠. 거기에 박으시는 거예요. 저 이거 너무 안 됐습니다, 저도.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줄 긋기 시작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찾은 거죠, 이제. 줄 긋고 칸 긋고 이제는 좀 예쁘게 하고 아예 이미지까지 붙여서 명시화 시켜놓고 막 이렇게 지금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부정 습관에 순식간에 무의식적으로 함몰된 게 분명히 있어요. 한 가지 정도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 습관을 찾아서 기록으로 버려버리자.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계속 들이는 거예요. 착습 습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내가 잊혀진 삶, 소모되는 삶, 기억 안 나서 당황하는 삶, 우울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기억나는 삶, 그리고 언제든지 내 자료를 찾아가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수 있는 삶. 빅데이터가 그냥 우리가 AI가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AI를 갖고 살아가요. 기록을 통해서. 그럼 제가 작년에 나 뭐 했지 이 시점에? 그러면 제가 작년 다이어리 이렇게 펼쳐봅니다. 펼쳐보면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나 어디 안 갔네. 지금 내게 누적되어 있네.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그때 다이어리 펼쳐보는 거예요. 정말 그때 도움 많이 돼요. 진짜 많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보다요. 우울증, 스트레스 이 모든 것에서 좀 해방되고 자극과 공간 사이에 공간을 둡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둡니다. 피터 프랭클이 얘기했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바로 공간이 어떻게 선택지를 늘려가느냐에 따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장과 행복에 달려 있다. 빅터 프랭클 그 의학 박사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감각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명시화시키고 우리의 부정 습관에서 함몰되지 않고 무의식적 습관을 바꿔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희망적이에요. 반드시 희망적입니다. 여기에 나이 불문하고 다 희망적이세요. 그 나다움을 찾아가서 기록을 누적해 가면서 나중에 완성된 나를 만나봐야죠.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공부 많이 했죠, 여러분? 네, 물리 공부 많이 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하면 동시성의 원리가 있어요. 동시성의 원리가 뭐냐면 내가 지금 기록을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선택을 노력을 하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그럼 미래에 내가 나란 존재가 동시에 생성된대요. 그러면 내가 오늘을 계속 누적해서 그 노력을 하면 미래의 나와 만나는 거예요. 동시성의 원리. 그게 양자 물리학의 지금의 나의 파동, 나의 노력에 따라 그게 노력이 합쳐져서 미래의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의 순간의 노력이 너무나 의미가 있는 거죠. 음. 자,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게 고맙기도 하고, 오늘 사실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왼종일, 일주일 동안 그렇기도 했지만, 오늘 하루 왼종일 휴가를 반납하고, 여러분께 뭔가를 좋은 거를 뭘 하면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이어리를 잘 쓰게 만들 수 있을까? 네. 진짜 제가 무료로 챌린지 했을 때보다 10배 이상 퀄리티가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저 이것 때문에 PDS 다이어리 거기 영상 다 보고 거기 김유경 강사님 BOD 강의 그것도 다 듣고 그중에 지금 여러분께 드릴 게 아직 지금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나머지 세 번째 3회 남아있는 시간에 여러분께 다 썼고 진짜 저는 진짜 그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이크 켜고 저희 한번 인사 나누시고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미래에 저희의 그 수업이 정말 획을 긋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고 계속 카톡방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카톡방에 이제 제가 바로 끝나자마자 자료 푼다고 했죠. 그래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글들 그리고 영상들 그리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좀 편안한 마음을 보시면서 스며드세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며들기 전법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늘더라. 이렇게. 조급하게 막 하다 보면 체해버립니다. 하시고 저희 함께 인사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